아주 박살내고. 예, 여러분, 반가운 목소리가 먼저 나왔네요. 정태욱 의원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구서 이 방송하러 왔는데도 이 김윤정 아나운서랑 말 잘하는 우리 박용진 의원 봐주지라고 아주 또 박살내려고 그래요. 아니 지뢰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겁을 먹고 그러세요, 정 의원님. 우리 시작도 안 했어요. 야당이 항상 쫄아 있잖아요. 씩씩하게 쫄아 계시는데요. 아니 제가 지금 인사말 소개도 안 했는데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저 인사 먼저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태욱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그래도 여당보다 먼저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욱입니다. 사실은요, 정 의원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제가 다음 주 하루 더 합시다 말씀을 드렸더니 일정이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는 저희 박용진 의원하고 저의 손길을 못 부리치시고 오겠습니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엄청 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 박용진 의원님 워낙 말 잘하기 때문에 혼자 다 이야기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도 막으려고 오셨습니까? 약간은 막아줘야. 박용진 의원이 안 그래도 말 잘하는데 또 혼자 다 하시면 됩니까? 그래서 오늘 비행기를 타고 지금 대구 일정이 전혀 안 나오는데 비행기 타고 정말 방송만 하고 또 가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좀 봐주세요. 봐주실 거예요, 박용진 의원님? 예, 서울 강북을 출신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인데요. 뭘 봐줍니까? 저희도 지금 우리 코가 석자예요. 여당 되면 좀 봐주는 게 여당다운 거예요. 아니 자유한국당 여당일 때 한치도 안 봐주시더만. 우리 얼마나 봐줬는데. 안 그래요.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두 분이 이렇게 뜨거우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오늘 스페셜 뉴스닥 또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서울이 지역구시니까 또 왔다 갔다 정 의원처럼 바쁘진 않으시죠? 이거 왜 이러세요? 왜요? 저희도 바빠요. 그리고 아침에 이 출근길에 여기 해치고 오는 그 시간이면 대구에서 서울 비행기 타고 올라오신 시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당 지지율 그리 높다는데 뭘 그냥 제주도 놀러 갔다 와도 될 시간이구만. 자, 지금 그러니까요. 이 두 분이 이렇게 날카로워지신 이유가 막판이 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일주일 남았다는 얘기예요. 판세 보겠습니다. 판세.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판세 변화가 있습니까, 박 의원님? 현장 돌아다녀 보시면? 그 유권자들이 내가 누구 찍어야지 하고 하는 마음의 정리들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지지층이 결집한다고도 표현하는데 모이는 게 보입니다. 그건 저희만이 아니고 자유한국당 쪽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광역단체장 17석 중에 몇 석 보세요, 민주당?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로는 일단 현재의 9+알파 이렇게 보는데 사실 지금 여론조사 추이로 보면은 TK 지역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태욱 의원님 계시는 대구와 경북 지역 그리고 제주 지역을 빼고는 일단 저희가 좀 앞선다. 그래서 그쪽을 지금 앞서고 있는 데를 다 우리가 가져오면 몹시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그럼 있습니다. 지금 한 14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다 혼나는 거 아니야? 16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TK 빼라는 거 다 먹는다. TK 제주. TK 제주 정도가 위태위태하다. 그래요. 정의원. 국민 여러분, 이런 오만한 여당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여론조사가 그렇다고요. 여론조사가 오만하진 않잖아요. 여론조사상 수치가 그렇다. 정의원님, 어느 정도로 자유한국당은 지금 목표 냉정하게 보고 계세요? 냉정하게. 글쎄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심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하기 위해서 지역을 사람을 만나보면은 아무래도 선거라는 거는 자기 지지층 위주로 선거 때 만나게 됩니다. 환호 지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밑바닥에 있는 모습은 잘 모르겠고 여론 이제 언론에서 발표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여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는 사실인데 그러나 예전 여론조사하고 지금 여론조사가 하나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 핸드폰 이제 그 설문조사가 지난 총선 때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무선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안심번호를 받아가지고 넣다 보니까 그거를
핸드폰 여론조사에다가 그 방법이 직접 전화하지 않고 ARS입니다. 예. 그래 되면은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은 이 키패드를 한 3분이나 5분 동안 누르는데 굉장히 서툴러요. 그래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 그것이 지지율에서 한 10에서 15% 정도는 지금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과다 표본 추출됐을 가능성이 난 높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들이 여론조사에서 지금 빠져 있는 숨어 있는 요 표층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야기 본질은 되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이제 여론조사가 조작됐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 솔직한 심정으로 조작됐다고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기술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예를 상황이다.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홍준표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 것이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가 대선 때에 그 문재인 후보보다도 앞섰는 지역인데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의 이 홍준표 대표를 지지했는 것이 한 25%밖에 되지 않고 지금 표본들이 표본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들이 거의 한 65% 정도 이래 표본이 나오거든요. 그거 답변한 분들이 그게 좀 왜곡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이시죠? 뭐 왜곡 저는 그게 왜곡이라고 하지 않고 몇 석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여론조사 문제로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제가 사회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뭐 거의 한 30년 전 얘기긴 합니다만. 거기에 되게 핵심이 뭐냐면 인지부조화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A라고 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게 드러나면 그 사회과학 여론조사를 과학으로 해서 막 해올 때부터 선거 결과 이후에 선거 투표의 실제 상황하고 다 다르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이전에는 홍준표 후보를 찍었는데 지금 홍준표 찍었다고 그러면 창피하니까 다르게 인지 부조화를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대세가 여긴데 내가 나만 이랬구나 하고 그리 옮겨가는 부분들이 뭐 밴드웨건이라고도 하고 그거는 이제 선거를 하기 전에 얘기고 자,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는 뭐 분석들이 지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목표치는 그렇지. 그게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야기 못 하겠어요. 사실. 아니, 홍준표 대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 박영진 의원이 이야기하듯이 15석을 건지겠다는 이런 오만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심판을 해달라는 게 우리 자유한국당의 그 주장입니다. 여론조사를 심판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금 굉장히 정태욱 의원이 참 솔직하신 분이에요. 홍준표 대표는 9석 플러스 알파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나 그 정도까지는 뭐 말 못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아, 솔직하신 분이에요. 정태욱 의원님. 자, 알겠습니다. 판세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태욱 의원님 대구에서 오신 거잖아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홍준표 대표가 오늘 대구 가시는 날 아니에요? 맞죠? 지원 유세하러. 취소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가 지난주에 부산으로 지원 유세를 갔는데 서병수 후보가 사라졌어요. 사라진 게 아니라 안 나왔지. 어디가 도망가신 거예요? 어디 가신 거예요? 딴 데 유세하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큰 화제가 되면서 홍준표 대표가 나 그냥 지원 유세 안 나갈랍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뭐 김연정 앵커님 평소 때 홍준표 대표에서 계속 비판적인데 요즘 왜 그래 홍준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저 원래 관심 굉장히 많습니다. 홍 대표에 가시가 돋쳤어요.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뭐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은 장수가 일선 현장에서 전투를 할 수도 있지만은 또 본부에서 전체 상황을 관리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조금 이제 들리는 말로는 후보들이 좀 원치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은 여쭌 거예요. 제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오늘 아까 전에 하실 말씀 많아서 오셨다고 해놓고.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솔직한 심정이 큰일 났다. 왜요? 홍준표가 사라졌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뭐 남의 당 얘기긴 합니다만 전략적 선택이라고 그런다면 좋은 전략적 선택을 하신 것 같고 홍준표 대표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사실은 선거 결과도 선거 결과지만 이후에 당권 향배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쪽 저쪽에서 홍준표 대표 보고 좀 자제해달라. 선거 일선에 나오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 그래 내가 니네 시키는 대로 안 나갔어. 근데 선거 결과가 이래? 니네 책임이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전 준비나 이런 거 아니냐. 선거 후를 지금 내다보고 그런 있는 포석은 들더라고요. 아닌가라는 박용진 의원 생각도 있으시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홍준표 대표가 그런 뭐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여당의 그 반응을 이래 보면은 너무 오히려 막말 수준으로 그 야당 대표를 막 그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김연 대변인이나 또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뭐 사정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사과하라 그런 이야기까지 뭐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을 좀 변경했는 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현재 상황에서 진심으로 선거 중간 과정에서 사과를 해야 될 건 여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최저임금의 효과가 뭐 90% 정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거를 통계를 이래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로자 가구만으로 봤을 때는 소득이 좋아진 건 사실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전 국민의 40%가 자영업자 내지 무직자 실직자 가정인데 그거는 통계에서 빼버리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에 계산이 좀 틀렸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걸 지금 다시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과도하게 야당 대표를 어떻게 공격하는 거 아닌가. 어떤 막말 수준으로 내가 그까지 뭐 이야기 다 하기는 뭐하지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다하다. 전략적 측면으로 좀 봐달라. 이걸 왜 이렇게 막 그렇게 뭐라고 할까 폄하하지 말아라. 지금 그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박 의원님 아셨죠? 그냥 저희는 큰일 났다니까요. 민주당 얘기를 한 거랍니다. 박 의원이 그러시진 않았으니까. 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가보죠. 사실 가장 뜨거운 곳을 얘기하자면 지난주에도 조금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됐는데 경기도지사 선거. 여기가 제일 뜨거워요. 사실은. 그 사이에 TV 토론이 한 차례 열려서 큰 화제가 됐고 뒤이어서 저희 프로그램에 이재명 후보, 남경필 후보가 연이어서 인터뷰한 게 또 큰 화제가 됐고 이재명 후보는 이거 네거티브다. 그분들 고소하겠다. 또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남경필 후보가 이건 검증이다. 지사가 될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인격 자질 검증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남경필 후보 대실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경기도지사를 4년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것도 집권 여당의 후보로 나와서 경기도지사를 했으면 자기 경기도지사로서의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지난 4년 도정을 평가하고 앞으로 내가 4년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걸로 정책 이슈를 주도하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 얘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집중하는 걸 보면서 정말 실망했고. 네거티브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남경필 후보가 남의 집 가정사 얘기할 입장이 절대 아니에요.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근데 그 문제를 왜 우리는 특별히 얘기하지 않느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적절치 않고 가족들에게 상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우리 민주당 쪽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거기는 그렇게 이걸 물고 늘어지면서 이게 정당한 무슨 정책 검증이고 인물 검증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정말 실망이에요. 원래 남경필 그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합리적 보수와 깨끗한 이미지 이런 거 지금 다 날아갔기 때문에 정치에도 낙법이 있다. 유도만 낙법이 있는 게 아니다. 잘 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잘 떨어져야 다음에 재기의 명분도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지저분하게 뒤납하다가 떨어져 버리면 큰일이에요. 지금 너무 지저분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경기도 선거. 정 의원님 지금 살짝 웃고 계시는데 무슨 말씀하고 여론이 지금 여당한테 좋은가 봐. 이렇게 남 걱정까지 다 해주시는 거 보면 남 걱정. 저는 이제 사실 솔직히 이것도 이야기하면 또 우리 지지자한테 욕먹을지는 모르지만 정 의원님의 매력은 솔직한 거니까 솔직하게 하세요. 그냥 하세요. 여론조사 보면은 경기도지사가 선거가 그렇게 뭐 이래 핫 이슈가 될 수가 없어요. 지지율로만 보면. 그런데 왜 이래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핫해졌느냐. 이재명 후보 그 양반의 어떤 그 독특한 캐릭터 영향이 크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그 굉장히 포퓰리스트적이고 튀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사이다 발언 이런 걸로 이제 주목이 됐던 분이시죠. 지지자 입장에는 사이다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튀는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사실 그분이 뭐 가정사적인 이야기로 아주 박용진 의원은 이제 뭐 좋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 아무리 사적인 이야기지만은 그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도저히 입에 담을 수가 없고. 그 뭐 형수 욕설 파일 말씀하시는 거죠? 형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도 그렇게 성적인 욕설까지 그렇게 막말로 하는 그런
스타일. 그래도 그분이 이제까지 과거 일의 경력을 보면은 그냥 보통 일의 그 선거 후보자들 중에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정과가 있는 경우는 있는데 이 양반은 심지어 그 뭐 검사를 사칭하는 이런 특이한 경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인의 그 뭡니까 특이한 경력 네. 이런 것들 특이한 경력 특이한 캐릭터 검증을 해야 된다. 뭐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소란스러운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경기도 지사가 되는 자질 문제와 연결된다고 보세요.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세요. 형수에 대한 욕설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를 이래 선거를 이래 보면은 정책 선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이야기한 것이 지킨다라든지 그래 되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정당 간에 연합을 하거나 이래 됐을 때 보면은 굉장히 깨알 같은 정책에 대한 물론이죠. 이래 연대는데 우리나라는 공약이나 뭐 이런 것이 별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성격적인 스타일이나 그분의 인격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검증 요소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독특한 캐릭터나 이제까지 그런 것이 있다. 상당히 검증의 대상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 그분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같이 그런 큰 자리 어떻게 보면 국가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될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자꾸 가정사라고 해가지고 숨을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님. 그런데요. 자유한국당이나 남경필 후보가 이런 개인사와 가정사의 문제가 검증 대상이고 핵심적인 뭐 자질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남경필 지사는 출마하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 요 개인의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개인과 가정 내부의 문제예요. 근데 남경필 지사의 가정사라고 하는 건요. 실제로 타인을 괴롭히거나 타인에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다 알려진 거니까 말씀드리자면 아들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아들이 군대에서 그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거라든지 뭐 마약 문제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사회적 범죄이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감을 느낀다고 그러면 출마하시면 안 되죠. 아들은 아들이고 나는 나다라고 남 의원이 말씀하실 수, 난 또 사과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피어나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런 식의 검증, 네거티브 검증을 하겠다고 나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경필 지사가 자기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남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전혀 다른데 본인이 그런 걸 행하려고 한다면 본인부터 내려놓고서 시작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피장파장이 오류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특한 경우인데 이렇게 해서 현직 지사가 후보로 다시 나와서 정책 실종 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이 황당한 경우에 대해서 제가 정치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정 의원님.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다면 같이 그거를 드러내놔 놓고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남 지사가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은 지금 박인진 의원님 말씀대로 같이 검증을 해야 되고 말씀하셔라.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경기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번 선거에 정말 그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가려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적인 측면이 토론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 선거를 보면은 선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두 번째 언론에서 계속 그 선거 이야기보다는 북미 정상회담 뭐 그게 워낙 이제 많이 되지만 실제로 거리에 가서 주민들에게 만나 보면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관심과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의 토론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실종됐다.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대로 토론이 돼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박용진 의원님 말씀대로 그 이재명 의원 문제 그거 우리 가정사 문제이기 때문에 숨기자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럼 같이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정책적인 이야기도 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답답한 게 그렇다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 실종됐다는 거를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엎혀갔다라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걸 주도하시라고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약점 민주당의 여당으로서 약점을 공격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전혀 쓸데없는 그 가정사 문제에 매달리다 시간 낭비 다 해갖고 지금 제가 볼 땐 자책골이에요, 자책골. 자책골이다. 아니 저희가 사실은 지금 뒤에 인터뷰가 하나 준비된 게 있었거든요. 화제 인터뷰 짧게. 근데 오늘 정 의원님 비행기 타고 오셨잖아요. 예. 하다 말고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화제를 연기를 하고 한 5분 정도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건 좀 굉장히 파격적인. 감사 인사 하셔도 돼요. 예. 자, 아니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네거티브라고만 보지 말고 중요한 검증 문제다. 일단 두 분 정 의원님의 생각은 그거고 박 의원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거는 그렇게 가지 말고 오히려 정책 선거로 가려면 이제 가정사 얘기는 그만하자. 그 문제. 자, 또 하나 짚어야 될 것이 뭐냐면 서울로 와보겠습니다. 서울.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보다 전 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꼭 그 시청자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새가 높이 날려면은 이 높이 나르고 멀리 나르려면은 양날개가 같이 이래 힘차게 건전하게 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이래 보면은 아까 박용진 의원님이 예측했듯이 이 잘못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 왼쪽 날개만으로 되고 오른쪽 날개 부러질거나 형편없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 사회가 더 불행해질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없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야당에게 견제할 힘을 달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지금 현재 아까 박용진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럼 정책 선거를 이야기하자 이랬는데 지금 이 정부가 보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이념적인 측면이나 또 경제적인 편향성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책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 이번 지방선거에서조차도 우리 국민들이 너무 여당의 힘을 빌어줬을 때 우리 사회가 더 정책적으로 이념적인 편향성이나 한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선거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 의원님. 5분 다 정태우 의원님이 쓰는 줄 알았어요. 이건 야당이지만 배려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른쪽 날개를 얘기하시는데 오른쪽 날개의 꽁지털을 다 빼간 건 여당이 빼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저는 큰일 났다라고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습니다만 홍준표 대표가 모든 후보들의 자질이랑 모든 후보들의 준비된 걸 다 말아드시고 계셨던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책골이었다. 그럼요, 자책골이에요. 거기 자책골이지 언제 여당이 막았냐. 아니, 그리고 우리 하다만 얘기지만 남경필 지사 얘기를 했지만요. 남경필 지사가 원래 자유한국당 분이 아니에요. 바른미래당 나갔던 분이에요. 그렇죠. 이분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이 자질 문제가 있는 분을 불러들여가지고 후보로 내세웠다고 한다면 아니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가정적인 문제나 자질적인 문제가 있었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그 후보로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는데 그분을 불러들여서 앉혀놓고 남의 가정사를 얘기한다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자유한국당의 자책골이기도 하고 남경필 후보의 자책골이다. 그 말씀이고 정책 선거로 가세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게 경제는 못하지 않냐. 외교안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있어서 좀 이렇게 되지만 경제는 못한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집중은 다 뭐 가정적인 문제, 네거티브에만 집중하고 계시니까 승부가 안 되는 정책 거예요. 선거 경제 얘기하자 해놓고 지금 실제 선거 현장에서는 네거티브하고 계시지 않느냐. 우리 여당으로서는 가장 아픈 지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그런데 그런 문제는 지나가듯이 얘기하시고 오히려 뭐 그 누구랑 사귀었냐, 이런 막말을 왜 했냐, 뭐 이런 식으로만 가니까 오히려 그 경기도의 우리 주민들은 이재명 지사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저기 성남을 그렇게 뭐 잘 만들어 놓고 복지 성남을 만들어 놓고 했었던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일은 잘하겠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5분도 금방 가네요. 보니까 정 의원님 제가 드려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서울시 아까 손학규 바른미래당 선대위원장이 뭐라고 하셨냐면 단일화 가능성이 아직 있다. 김문수 안철수 있습니까? 뭐 아주 간단하게 답변하면 단일화가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독주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뭉쳐가지고 막아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당 차원에서 단일화하기에는 이미 6.13 선거 전에 하기는 쉽지가 않다. 물론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단일화 문제는 오히려 예.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할 성질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후보들 간에 뭐 어떤 근본적인 결단을 내려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중앙당에서도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당 차원에서 하기에는 이미 시간도 늦었고 뭐 그러기에는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정말 오늘 뜨겁네요. 사실은 다음 주에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물어보세요? 단일화에 대한 입장? 아니 민주당에서 왜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내세요? 저기 가능성은 있겠으나 관심은 없다 이 얘기하려고. 마지막까지 아프게. 정태욱 의원님하고 의견이 같은 게 이번에 오히려 못할 거다. 그리고 진검승부하고 나서 누가 2등이냐 요거 보고 난 다음에 보수 재편의 계기로 촉발될 가능성이 있을지언정 아마 보세요. 이번 선거의 단일화 서울시장 단일화는 어렵겠다. 자 일주일 남았습니다. 두 분 마지막으로 30초씩 우리 유권자들께 청취자들께 짧게 한마디 박용진 의원님. 축구 아무리 손흥민 차범근이 축구 잘해도요. 축구는 11명이 하는 겁니다. 골키퍼도 있어야 되고 또 중간에 미드필더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지방의 어떤 살림살이 잘하려면 대통령 그리고 그 광역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그리고 군수,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이렇게 다 한 팀으로 만들어져야 오히려 좋은 결과를 냅니다. 결정적인 슈찬스가 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꼭 지지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님 30초. 예, 축구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1년 중간 평가 선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에 물어보면 50% 넘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질이 지난 1년 동안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축구로 치면은 지금쯤은 심판인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옐로우 카드를 한번 보여줘야만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이 정부가 끝날 때에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과 반대로 70% 80%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간 평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정부에 대해서 옐로우 카드를 제대로 한번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원팀이냐 옐로우 카드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분 선거 끝나고 다시 와주세요. 정영민 님이 지금 부탁하셨어요. 두 분의 호흡이 좋습니다. 선거 끝나고 다시 한번. 비행기 타고 오세요. 그럼 여당이 야당 좀 봐주면 오늘같이 공격하려고 하면 다시 안 오지. 자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페셜 뉴스닥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